안녕하십니까?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아는 채널 옹고지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저작 중 하나로 꼽히는 사기, 그 완성의 열쇠를 쥔 태사공자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한 인간의 사명과 고뇌가 어떻게 불멸의 역사 서술로 탄생했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태사공자서는 사기 총 130편의 가장 마지막 제130편에 위치합니다. 형식상으로는 후기나 발문처럼 보이지만 그 내용은 사기 전체의 집필 동기와 구성, 그리고 사마천 자신의 가계와 생애를 집대성한 총서이자 자전적 열전입니다. 사마천은 이 마지막 편을 통해 자신의 저작 전체를 개인의 삶과 운명으로 봉인한 셈이며 태사공자서를 읽음으로써 비로소 사기 130편은 유기적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사기라고 부르는 이 책의 명칭은 사실 후대에 보편화된 것입니다. 사마천 자신은 본래 이 저작을 태사공서, 즉 태사공의 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명칭의 차이가 아닙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고 평가받는 것과 자신을 의도적으로 구별하려는 아주 정교한 문헌학적 겸손이자 방어 기제였습니다. 사마천의 저술과는 수리부작, 즉 서술하되 창작하지 않는다는 말로 요약됩니다. 태사공자서에서 그는 옛 이야기를 서술하고 이른바 창작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공자의 정신을 잇는 겸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고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사마천은 이 서술이라는 겸양의 외피 뒤에 춘추와 같이 엄정한 역사적, 도덕적 판단을 숨겨두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대 권력의 검열과 비판을 피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마천은 태사공자서의 서두를 자신의 출생이 아닌 가문의 신화적 기원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태초의 제왕 전욱 시절 하늘을 맡은 남정중과 땅을 맡은 북정려의 후손이 바로 자신들 사마 가문임을 선포합니다. 이는 태사라는 직책이 단순한 기록자가 아니라 천지의 질서를 관장하는 청관, 즉 하늘의 관리임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저술 행위가 천명과 인사의 상호작용을 통찰하는 우주론적 작업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하지만 사마천은 가문의 영광만을 나열하지 않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태사직위를 잃고 흩어진 과정, 진나라와 한초 쟁패기를 거치며 겪은 가문의 흥망성쇠를 담담히 서술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청관의 후예라는 정체성과 직무를 잃고 쇠락했던 현실 사이의 긴장감, 이러한 서사는 그의 아버지 사마담이 왜 그토록 가업의 단절을 두려워했는지에 대한 필연성을 제공합니다. 이 거대한 사명이 자신에게서 끊어질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사기 집필의 첫 번째 동력이었습니다. 태사공자서는 사기의 완성이 사마천 개인의 의지를 넘어 아버지 사마담으로부터 아들 사마천에게로 이어진 비극적 유산이자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비극의 배경에는 봉선례가 있습니다. 기원전 110년 한 무제가 태산에서 천자가 하늘과 땅에 제사 지내는 가장 신성한 의식인 봉선례를 거행합니다. 하지만 하늘을 관장하는 직책인 태사령 사마담은 이 의식에서 배제됩니다. 이는 단순한 직무 소외가 아니었습니다. 가문의 존재 이유 자체를 황제에게 부정당한 실존적 충격이었고 사마담은 이로 인한 우라병으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사마담은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며 4가지 사명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첫째는 가업계승의 의무입니다. 내가 다시 태사가 되면 우리 조상이 하던 일을 잇는 것이다. 라며 조상의 신성한 직무 복원을 명령합니다. 둘째는 효의 완성입니다. 입신하여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드러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효다. 라며 역사서 저술을 유교윤리의 최고 정점인 입신양명과 동일시합니다. 셋째는 공자 정신의 계승입니다. 공자가 춘추를 지었다고 언급하며 단순한 사실 나열이 아닌 도덕적 판단을 담은 저술을 요구합니다. 넷째는 당대 기록의 책임입니다. 천하의 역사 기록이 폐기될까 심히 두렵다며 사관으로서의 공적 책무를 강조했습니다. 이 비통한 유언은 사마천에게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한을 풀고 가문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언이 사기 집필의 시작을 명령했다면 사마천의 삶을 송두리째 바꾼 또 다른 사건,
이릉의 화는 그 완성을 담보한 비극적 동력이었습니다. 태사공자서는 이 사건을 태사공이 이릉의 화를 만나 형틀에 갇혔다라고 극도로 간결하게 압축합니다. 흉노에 투항한 장군 이릉을 변호하다 무죄의 노여움을 산 이 사건으로 사마천은 사형 대신 궁형, 즉 남성성을 거세하는 형벌을 선고받습니다. 당시 사대부에게 궁형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고 사마천은 극심한 모멸감 속에서 죽음과 치욕스러운 생존 사이의 고뇌에 빠집니다. 사마천은 이 치욕 속에서 죽음의 무게를 성찰합니다. 만약 이대로 법에 따라 죽는다면 그 죽음은 9마리 소에서 털 하나가 빠지는 것, 즉 구우일모와 같아 개미와 다를 바 없이 무가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지만 어떤 죽음은 태산보다 무겁고 어떤 죽음은 기러기 깃보다 가벼울 수 있다는 비장한 결론에 이릅니다. 치욕을 감수하고 살아난 길을 택한 사마천은 자신의 고통을 철학적으로 승화시킬 논리를 발견합니다. 바로 발분저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고난을 역사 속 위대한 성현들의 고난과 동일시합니다. 유리에 갇혔기에 주역을 풀이한 문왕, 공경에 처했기에 춘추를 지은 공자, 쫓겨났기에 이소를 지은 구런, 눈이 멀었기에 국어를 남긴 좌구명, 다리가 잘렸기에 병법을 논한 손자, 유배되었기에 열함을 남긴 여불이, 감옥에 갇혔기에 세난과 고분을 지은 한비. 사마천은 이들을 열거하며 시 300편은 대개 성현이 발분하여 지은 것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이 발분저서의 논리는 사마천의 고통이 승화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첫째, 궁형을 당했다는 현실을 직시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유언을 완수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셋째, 이 모순처럼 보이는 현실과 사명 사이에서 그는 역사 속 위인들 역시 극심한 울결 속에서 위대한 저작을 탄생시켰다는 패턴을 발견합니다. 결론적으로 궁형은 치욕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위대한 저술을 완성하기 위한 성현의 자격을 획득하는 고통스러운 통과이래였으며 자신의 울분을 창작의 원동력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는 선언합니다. 이들은 모두 마음에 울결한 바가 있었기에 지난 일을 서술하여 미래의 사람들을 생각한 것이다. 이러한 사마천의 고뇌와 철학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수많은 고사성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발분저서는 울분을 창작의 동력으로 삼는다는 뜻이며 수리부작은 창작이 아닌 서술이라는 겸양 뒤에 비판 의도를 숨긴 전략적 표현입니다. 또한 천인지제는 하늘과 인간의 관계를 궁구한다는 사기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리고 그의 비통한 신경이 담긴 보이만서에는 무가치한 죽음을 뜻하는 구우일모와 죽음의 가치는 목적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하는 경어홍모, 즉 기러기 깃보다 가벼운 죽음과 중어태산, 즉 태산보다 무거운 죽음이라는 유명한 대비가 등장합니다. 태사공자서는 사기가 12개의 봉기, 10개의 표, 8개의 서, 30개의 세가, 그리고 70개의 열전이라는 5가지 유기적 구조로 설계되었음을 밝힙니다. 봉기는 제왕의 연대기, 표는 연표, 서는 제도와 사상, 세가는 제후 가문의 흥망사, 그리고 열전은 다양한 인물들의 전기입니다. 특히 열전을 비롯한 편찬 방식에서 사마천의 혁신적인 역사관이 드러납니다. 그는 유교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자인 여태우를 황제의 기록인 봉기에 편입시켰는데 이는 명분보다 실질적 통치라는 사실을 중시한 것입니다. 또한 화식열전을 통해 상인과 부자들을 역사에 기록했습니다. 이는 경제활동을 천시하던 관념을 깨고 부가 역사를 움직이는 동력임을 인정한 파격적인 시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협열전과 골계열전을 통해 주류 사회에서 배제된 유협이나 익살꾼들을 역사의 중심부로 끌어들였습니다. 이는 국가의 공식적인 의뿐만 아니라 민간의 사적인 의와 개인의 독특한 삶의 방식 또한 역사의 중요한 구성 요소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사마천의 시야는 중원에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흉노열전에서 그는 한나라의 숙적인 흉노에 대해 중화 중심의 가치관으로 비하하기보다 그들의 계보와 풍습, 역사를 담담하게 서술합니다. 오랑캐를 미개인으로 취급하던 편협한 시각을 넘어 독자적인 서사를 가진 역사적 행위자로 인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순리열전이 있습니다. 사마천은 천하를 뒤흔든 영웅뿐만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묵묵히 백성을 이끈 성실한 행정가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역사가 거대한 담론뿐만 아니라 일상의 통치와 민생에 의해 지탱됨을 보여주는 선구적인 역사관이었습니다. 결론입니다. 태사공자서의 궁극적인 메시지는 수랑사, 살해자라는 구절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일을 서술하여 미래에 올 사람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태사공자서는 사마천이 아버지의 유언이라는 과거의 사명과 궁영의 치욕이라는 현재의 고통을 어떻게 미래의 독자를 향한 역사 편찬의 에너지로 승화시켰는지를 보여주는 장엄한 자기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을 단죄한 당대의 권력에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과거의 모든 사실을 기록하는 수랑사를 통해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해줄 미래의 독자, 살해자에게 최종적인 역사적 심판을 맡긴 것입니다. 태사공자서는 한 개인의 자서전을 넘어 치욕을 견디고 진실을 기록함으로써 불멸을 획득하려 한 위대한 역사가의 승전보입니다. 오늘 옹고지신에서는 사마천의 고뇌와 사명이 담긴 태사공자서를 통해 사기의 탄생 배경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